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는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꺼지지 않는 빛이 있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신나게 노래 부르면 노래소리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지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는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 우리들도 함께 불러봐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는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꺼지지 않는 빛이 있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신나게 노래 부르면 노래소리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지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는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 우리들도 함께 불러봐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 이인태 작사, 주유미 작곡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유정입니다. 정신없던 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님과 아이의 대화를 우연치 않게 엿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어머님께서 아이에게 우리 다음 주에는 학원에 못 와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아이가 왜?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다음 주는 입학식이잖아. 엄청 중요한 날이야 라고 하니까 아이가 또 왜? 라고 묻더라고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옆에 있던 저와 그 어머니가 같이 웃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아마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저희 어른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 순간이었습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앞둔 친구들의 즐겁고 힘찬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박아세 작사, 작곡의 이제부터야입니다. 이제 곧 시작이야. 우리가 노래하고
기다리고 꿈꿔오던 시간이 온 것 같아. 무대 위 노래하는 아무것도 몰랐던 내게 조심스레 건넨 꿈을 물었던 질문과 이뤄가는 나. 꿈을 꾸는 걸까 마법의 주문 뚜위뚜뚜뚜 뚜위뚜뚜뚜와 이 꿈이 깨지 않게 다시 또 불러 뚜위뚜뚜뚜 뚜위뚜뚜 I will fly.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꿈을 꿀 수 있게. 무대 위 춤을 추는 아무것도 몰랐던 내게 조심스레 건넨 꿈을 물었던 질문과 이뤄가는 나. 꿈을 꾸는 걸까 마법의 주문 뚜위뚜뚜뚜 뚜위뚜뚜뚜와 이 꿈이 깨지 않게 다시 또 불러 뚜위뚜뚜뚜 뚜위뚜뚜 I will fly.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꿈을 꿀 수 있게. 지나는 시간 여기 멈추지 않고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 거짓말 같은 시간이 왔어. I will fly.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깨지 않아도 될 꿈을 꾸고 있어.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꿈을 꿀 수 있게.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꿈을 꿀 수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지난주에 신간 그림책들이 도착하지 않아 제가 그림책이 참 좋아 전시회에서 구매한 책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혹시 전시회 다녀오셨나요? 지난주 제 추천에 전시회 다녀오신 분들이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의 원화를 볼 수 있어서 특히 좋았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림책에 인쇄된 그림은 평면이지만 원화를 감상하면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은 그것만의 입체감이 보이잖아요. 3월 2일까지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개학 전에 꼭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드려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보통 휴무이니까 방문하실 분들은 이번 주 안에 꼭 가보셔야 할 듯 합니다. 지난주에 도착한 따끈한 신간 그림책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그림책은 올 2월 웅진 주니어에서 출간된 끄부기의 1024가지 학교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은 시옷시옷 이응, 내 친구 이응 시옷 히읗, 빨간 점 등을 쓰고 그린 김지영 작가님의 신작이에요. 김지영 작가님은요, 대학에서 판화를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좋아하다가
지금은 그림책 만들기에 푹 빠져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작은 못 달림이라는 작품으로 2019년 남이 콩쿠르 그린 아일랜드상을 받으셨고요. 내 마음 시옷시옷 이응으로는 제1회 사계절 그림책 대상을 받기도 하셨죠. 이 김지영 작가님의 그림은요,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보여요. 다양하고 복잡한 선들과 톡톡 튀는 색감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도 그림책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이번 작품은 그런 매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 아닌가 싶어요. 거의 A4만한 판형을 가진 끄부기의 1024가지 학교 가는 길은요, 표지에 적힌 제목부터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가만 보면 오른쪽 상단에 시작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 시작에서부터 씩 웃고 있는 거북이의 등껍질로 이어져 적힌 제목은 마치 무슨 갑골문이나 미로 마냥 한눈에 읽히지가 않는데요. 미로찾기를 하듯이 거북이 등에 적힌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이 학교 가는 길이 뭔가 순탄하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또한 이 책을 앞뒤 표지를 이렇게 펼쳐서 한눈에 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도착이라는 글도 보이게 됩니다. 아마 시작하는 길부터 도착하는 길까지 찾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생각보다 길이 복잡해 보이는데 과연 잘 찾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 표지에 태연작약하게 웃고 있는 거북이는 바로 제목에도 등장하는 끄부기입니다. 끄부기는 오늘부터 혼자 학교에 가기로 했대요. 엄마에게 씩씩하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죠. 집에서 학교까지는 사실 그리 멀지 않아요. 그냥 쭉 한 길만 따라가면 학교죠. 아마 그러니까 엄마도 혼자 학교 가는 걸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학교 가는 길에 끄봉이를 만나면서 길은 두 개가 됩니다. 지름길이라며 끄봉이와 끄봉이가 가는 길은 어느새 4개가 되고 다시 8개가 되고 그리고 16개가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작가님은 이번 책을 자신의 두 딸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드셨다고 해요. 학교에 가다 자꾸 다른 길로 빠져 돌고 돌아 학교에 도착하는 두 아이를 보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보통 초등 3학년 정도 되면 슬슬 혼자 학교 다니기 연습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다니는 것에 익숙해지면 점점 아이의 행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분명 학교에서 집으로 곧장 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이의 동선을 확인해 보면 학교 앞 떡볶이집에 들렸다가 집 앞 편의점에 들렸다가 또 놀이터에도 들렸다가 돌고 돌아 집으로 오더라고요. 집에 올 때는 그나마 다행이죠. 학교 갈 때 이런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끄부기의 씩씩한 등굣길 한번 함께 가보시겠어요? 끄부기의 1024가지 학교 가는 길 김지영 그림책 웅진 주니어 나는 오늘부터 혼자 학교에 가기로 했다. 엄마랑 매일 학교 갔던 길 알지? 한 길로 쭉 가면 학교야. 다 컸네, 다 컸어. 학교도 혼자 가고. 네, 한 길로 쭉. 혼자 학교 가는 건 식은 죽 먹기다. 길이 한 개니까. 끄부기야, 안녕.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다. 혼자보단 2명이 가면 더 재밌지. 안녕 끄봉아.
너도 오늘 혼자 학교 가는 거야? 나 원래 혼자 다녔어. 오, 멋지다. 근데 우리 지름길로 갈래? 지름길? 응, 우리 형이 알려줬어. 게다가 끄봉이가 엄청 빠른 길을 알려줬다. 지름길은 빠르고 재미있다. 4개의 어두운 동굴도 있고 8개의 폭탄 길도 있다. 16개의 끝없는 계단을 오르고 32개의 초특급 미끄럼틀도 지나 68개의 물결을 따라가면 128줄로 만든 신나는 놀이터. 잠깐! 256개의 빗방울이야. 나는 꼬야 문방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내가 잠시 한눈에 판 사이에 512개의 건물만 보여. 모두 어디 간 거지? 으아, 길이 1024개나 있어. 끄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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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북이는 제 시간에 등교할 수 있을까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9시에 수업이 시작한다고 하면 늦어도 8시 50분까지는 자기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엄마의 품을 떠나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대견하고 기특해 보이는 것 같아요. 혼자 길을 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친구와 함께 스스로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조금 더 성장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 이제 혼자 학교 갈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 넌 할 수 있어! 라고 전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곽진영 작사, 강수연 작곡의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해서 교실이나 집에서 종종 흥얼흥얼합니다. 어쩐지 이 노래를 부르면 없던 용기도 샘솟고 자신감이 뿜뿜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아마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이 노래만 부르면 다들 큰 소리로 따라 부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어쩌면 넌 할 수 있다 라는 응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간 그림책은 올 1월 책 속 물고기 출판사에서 출간된 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니? 입니다. 이 책은 마쓰다 미리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히라사와 이페이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우리말로는 김지연 번역가님이 옮겨주셨습니다. 그 작가인 마쓰다 미리 작가님은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수필가이십니다. 사실 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수필집과 만화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쓰다 미리 작가님은 쉽게 지나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차분히 들려주면서 우리의 일상을 반짝이게 한다고 하세요. 빨리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는 작품으로 히라사와 이페이 작가님과 함께 제58회 상케이 아동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림 작가이신 히라사와 이페이 작가님은요, 일본 아키타에서 태어나셨고요. 주로 목판 조각을 하며 입체감 있는 작품을 만드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십니다. 마쓰다 미리 작가님과 함께 그림책을 계속 만들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작품으로는 빨리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의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작가님의 작품을 이번에 처음 보았는데요. 단순하고 명료한 그림과 문장들에 푹 빠져들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니? 라는 이 그림책은요. 일반적인 그림책보다는 약간 작은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핑크빛의 표지 정중앙에는 마치 아이가 그린 듯 투박한 선으로 그려진 노란 자동차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그 애니메이션 타요 캐릭터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자동차의 머리에는 빨간 네모가 하나 그려져 있지요. 이 네모의 비밀은 그림책을 읽다 보면 밝혀지거든요.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이 책의 주인공 노란 자동차도 오늘 혼자 힘으로 출발합니다. 마치 앞서 소개해드린 그림책 속 끄부기처럼요. 처음 혼자 출발한 길이 늘 평탄하진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오르막길이 나오면 버겁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것도 당연하죠. 너가 작아서 그래, 너가 약해서 그래 라고 하는 주변의 소리들에게 노란색 자동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고 힘든 거라고요. 누구에게나 처음 시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부족하고 서툴까봐 두려워서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두려움은 사실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저도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늘 실패할까봐 두려워서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고 힘들 수 있다고 전하는 이 노란 자동차의 당찬말이 참 든든하게 들렸어요. 이 그림책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조금 아쉽겠죠.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때문이거든요. 노란 자동차에게는 소중한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표지에서 보았던 노란 자동차 머리 위에 있던 바로 그 상자 말이에요.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노란 자동차는 이 상자를 소중하게 머리에 이고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니? 마스다 미리 글, 히라사와 이페이 그림, 김지연 옮김, 책 속 물고기. 나는 혼자 힘으로 출발할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가파른 길을 만났어요. 힘들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울퉁불퉁한 길도 만났어요. 느리지만 달릴 수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내가 너무 작다고요? 내가 너무 약하다고요? 모든 게 처음이라서 그래요.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고 힘든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소중한 상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나의 상자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지요. 이제 노란 자동차가 소중히 머리에 이고 있던 상자의 정체를 눈치채셨나요? 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이 상자는 노란 자동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 소중한 상자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혹시 열어보셨나요? 우리 어린이들의 상자는 아마 모두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열어보면 정말 끝도 없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상자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아마 짐작도 못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상자 안에 들어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들의 상자는 간혹 먼지가 쌓여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어디에 뒀나 새까맣게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여러분의 상자도 다시 찾아보세요. 후후 먼지를 닦아내고 열어보면 분명 잊고 있던 무언가가 남아있을 거예요. 저도 이 그림책을 읽으며 있었는지도 몰랐던, 아니 있었는데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제 먼지 쌓인 상자를 다시 찾게 되었거든요.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남은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이 그림책은 온라인 서점에서 활동지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또 직접 구매하시면 이 책의 띠지 자체에 도쿠 활동지가 인쇄되어 있어서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가고 싶으신 양육자나 그림책 활동가 분들도 굉장히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을 듯해요.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이 많은 3월. 모든 것이 처음이라 걱정하는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상자 속 힘을 믿으세요. 다음 곡은 노래와 작사, 작곡의 마음 보따리입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하니까. 희망은 힘이 될 때도 다시 일어나게 하니까.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보따리 속에 사랑이 막 넣어둔다면 정말 정말 좋겠네.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보따리 속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할까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소망은 밝은 내일을 꿈꾸게 하니까. 용기는 소중한 것을 지킬 힘을 내게 하니까.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보따리 속에 소망과 용기 넣어둔다면 정말 정말 좋겠네. 정말 정말 좋겠네. 정말 정말 좋겠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본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다시 듣기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방송 시간이 변경되었으니까 꼭 메모해 주세요. 그리고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찾아보시면 방송에 소개된 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신간 그림책은 앞서 소개해드린 너는 어떤 힘을 가졌니? 라는 책에 이어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또 다른 그림책입니다. 바로 올 1월에 소르베 북스에서 출간된 나는 내가 가진 힘을 믿어요 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로라 도크리 작가님이 글을 쓰고 킵 알리자데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번역은 마인드 아카이브 조슈아를 운영하며 상담과 강의 및 그림책 워크숍을 진행하고 계신 조아라 대표님이 맡으셨네요. 그 작가이신 로라 도크리 작가님은 영국 브릭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요. 작가이자 시인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시적인 언어로 섬세하게 다루는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고유한 힘을 깨닫고 세상을 부드럽게 탐색하길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국내에 출간된 그림책으로는 오늘은 회색빛, 그냥 말해도 돼 등이 있어요. 그림 작가인 킵 알리자데 작가님은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살고 있는 시각 예술가라고 하십니다. 그림을 그릴 때 자연에서 주로 영감을 받으며 다양한 형태의 강인함, 회복력 등을 중요하게 다루신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그림책 속의 아이는 작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아이의 모습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요. 또 이 자연을 자주 그리시는 작가님이라 그런지 이 그림책 속에 그려진 자연의 모습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힘을 믿어요 라는 이 책의 표지를 보면 굉장히 쨍한 노란색 바탕에 빨간 옷을 입고 날아가는 나비를 향해 손 벌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주 경쾌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A4 용지보다 높이는 조금 낮지만 옆으로 더 뚱뚱한 책인데다가 표지의 색이 선명하고 밝아서 괜히 다른 책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눈에 확 띄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 책의 면지도 사랑스러운데요. 표지의 노란색과 경쾌한 대비를 이루는 하얀색의 면지에는 다양한 풀과 꽃들의 꽃말이 적혀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어린이와 함께 좋아하는 꽃과 꽃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책 안에도 자연이 꽉 차 있어서 그림만 보아도 사실 힐링되는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아주 파릇한 색상의 연두색을 좋아하는데요. 이 그림책이 온통 바로 이 연두빛이라 특히 마음에 쏙 들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읽기 전에 힘이 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읽어도 좋을 듯해요. 그림책을 읽기 전에 나누는 대화에서는 그냥 어떤 정답도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진짜 어떤 이야기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 듣다 보면 불쑥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거든요. 그건 옳지 않아. 그런 마음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꼭 지적하고 고쳐주고 싶을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림책을 읽기 전에는 특히 그런 마음 꾹 눌러두시고요.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느껴나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가끔 보면 정말 이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힘이 세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제일 빨라. 내가 제일 강해.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용감해. 등등등. 쉽게 말하면 내가 제일 잘났어 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예전에 2NE1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물론 살아가면서 이런 자신감, 자존감, 높은 이런 자아의 확신도 필요하죠. 하지만 보통 내가 제일 뭔가를 잘해 라는 마음은 가끔 살아가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내가 제일 잘났어 라는 생각에 살짝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가장 강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가장 강할 필요가 있는 거야? 라고요. 이 그림책의 주인공 비니는 어느 날 강한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가서 여쭤봐요. 강한 게 뭐냐고요? 어린이도 강해질 수 있냐고요? 할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혜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할머니의 말씀은 우리가 내가 더 잘났어 라고 다투는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또한 비교와 경쟁에 찌들고 나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의 모습을 감추는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너는 어떤 힘을 가졌니? 라는 그림책에서 이야기하는 힘이 숨겨진 나의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나는 내가 가진 힘을 믿어요 라는 그림책에서의 힘은 내면의 단단한 자아가 가지는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안의 자아가 단단하다면, 내 안의 심지가 단단하다면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자, 우리 내 안의 힘에 집중하면서 나는 내가 가진 힘을 믿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가진 힘을 믿어요.
로라 도크릴 글, 킵 알리자데 그림, 조아라 옮김, 소르베 북스. 강한 힘이란 뭘까요? 목소리가 큰 것? 겁 없이 용감한 것? 싸움에서 늘 이기는 것? 이렇게 행동하면 강해질까요? 강한 힘은 눈에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느낌으로 알 수 있나요? 혹시 그 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건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꼭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할머니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할머니는 모르는 게 없거든요. 할머니, 강한 게 뭐예요? 저 같은 어린아이도 강해질 수 있나요? 강하다는 건 말이다. 슈퍼 영웅이 되는 것도, 거친 행동을 하는 것도, 언제나 1등으로 앞서가는 것도 아니야. 너가 정말 아프고 힘든데도 아프지 않은 척, 괜찮다고만 하는 것도 강한 모습은 아니지. 그래, 맞아. 강하다는 건 우리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일에 맞서야 할 때 내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비나, 때로는 침착하고 조용한 태도가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에 도전하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고 내 안에 힘을 키울 수 있어. 빈이 내가 실수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야.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도 괜찮아. 미안할 때는 미안해요 라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것. 실수를 받아들이고 한 번 더 해보는 것은 모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란다. 친구의 기쁜 일을 축하해주는 것. 친구가 자신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칭찬해주는 일도 아주 중요해. 강하다는 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말고 표현해봐. 여기 이 새싹을 봐. 작고 약해 보이니?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야. 누가 더 크고 강한지 겨루는 일도 아니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스스로 믿는 마음. 그 마음이면 충분해. 어떠셨나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제일 강하고 잘하고 잘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 자체를 깨우쳐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어린이들에게도 읽어주면 좋지만 이리저리 치여 마음이 힘든 날, 도무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라고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날, 종종 꺼내서 읽어보고 싶은 그림책 나는 내가 가진 힘을 믿어요 였습니다. 다음 곡은 김정여 작사 작곡의 넘어져도 괜찮아입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3권의 신간 그림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3월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친구들에게,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어른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골라봤어요. 처음 나홀로 등교를 앞둔 친구들에게는 김지영 작가님의 끄부기의 1024가지 학교 가는 길을 추천드리고요. 모든 첫 입학과 시작을 앞두고 불안하고 초조한 친구들에게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 속 힘을 믿어보라고 응원하고 있는 마스다미리 작가님 글, 히라사와 이페이 작가님 그림에 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학기 분주한 교실 안에서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제일 잘해야 하는데 라는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힘을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바로 이 책, 로라 도크리 작가님 글, 킵 알리자데 작가님 그림에 나는 내가 가진 힘을 믿어요 추천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가보면 좋을 작은 전시회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전시회는요, 그림체 무지개 우체국 출간을 기념하여 리치와 무지개 우체국이라고 하는 미니 팝업 전시회입니다. 이 무지개 우체국이라고 하는 그림책은요, 올 2월 달달북스에서 출간된 그림책이고요. 그림책 작가 정유진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 정유진 작가님은 이 무지개 우체국이라는 그림책이 자신의 강아지 리치에게 영감을 받아 시작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 속에서 펼쳐지는 리치의 모험이 여러분들에게 편지처럼 따뜻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리치가 저희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왔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안녕 지구별 친구들아, 나는 리치라고 해. 이곳은 내가 무지개별에서 보낸 편지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겪은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한 작은 공간이야. 여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무지개 우체국으로 놀러와서 확인해줘. 자, 이렇게 편지도 받았으니 우리 무지개 우체국 놀러 가봐야겠죠. 이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그림책방은 여러 곳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알려드리자면 그림책방 곰곰, 코뿔소 책방, 그림책방 근근넉넉, 소소밀밀, 그림책 산책, 정글북, 티티새와 나무 이렇게 7개의 그림책방에서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그림책방은요, 그림책방 곰곰입니다. 이 그림책방 곰곰은 연남동 가는 길 연트러울파크 초입에 있는 아주 작은 그림책방인데요. 작지만 따뜻하고 또 책방지기님께서 그림책 큐레이션을 워낙 잘 해놓으시는 편이라 그냥 구경 가보시면 꽤 볼만하실 겁니다. 요 그림책방 곰곰은 월요일은 휴무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평일 오후에 문을 여시고 주말에도 오픈을 하시니까요. 주말 동안 기간이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시회는 또 전시회를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미니 티켓을 받으셔야 하고요. 깨알같이 작은 이 사랑스러운 티켓 요금을 확인하고 전시장으로 입장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돋보기로 준비된 전시장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니 엽서를 써볼 수도 있고요.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 이벤트의 참여 결과는 3월 4일날 달달북스 인스타그램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상품은 별과일 농장의 별별 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별별 과일이 뭔가 하고 봤더니 수플링 고당도 영주 미니 별사과 과일 선물 세트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궁금해서라도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내내 고생 많으셨을 양육자님들을 위해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겨울방학이 너무너무 아쉬울 우리 친구들을 위해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박윤희 작사 문은정 작곡의 아낌없이 꿈을 꾸는 별, 그리고 이어서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비가 어쩐지 조금 슬프게 예쁜 날 너무나 아름다워서 닿을 수 없는 꿈일까 봐 가만 하늘을 바라보며 별에게 살짝 말을 걸어 그래 할 수 있어 내 꿈은 지지 않아 아직은 작은 날개 반딧불처럼 깜빡이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의 꿈을 지켜봐 펼쳐진 밤하늘을 작은 별빛들이 환하게 지켜주네 아낌없이 꿈을 꾸는 내 모습 행복한 별이 되어 빛날게 아직은 작은 날개 반딧불처럼 깜빡이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의 꿈을 지켜봐 펼쳐진 밤하늘을 작은 별빛들이 환하게 지켜주네 아낌없이 꿈을 꾸는 내 모습 행복한 별이 되어 빛날게 꿈꾸는 작은 별이 될 거야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관심 없대